언젠가는 가능한, 하지만 아직은 미래나 있을 법한 이야기. 그렇게 꿈속에 담아놓고 살아온 로봇들은 정말 미래의 이야기일 뿐일까? 과거 어느 날의 미래였던 오늘, 로봇은 이미 우리 생활 속에서 때론 그 모습을 드러내고 때론 보이지 않게 함께하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은 로봇이 없으면 아예 성립이 안 되는 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마저도 로봇을 하게 된 이유가 그것 때문에 시작한 거고요. 나중에 노동력이 임금이 비싸졌다 하는 건 그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지금 로봇 산업의 시장 규모는 지난 10년 동안 정부 투자와 그리고 로봇 산업의 굉장히 협업 이런 통해서 시장 규모 2조 1천억 정도로 냈는데요. 이 2조 1천억 시장이라는 부분들은 로봇 자체의 시장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로봇화를 통해서 로봇에 관련되는 많은 주변의 응용 환경까지 응용 분야가 넓힌다면 그 로봇 시장은 3배에서 5배 이상으로 그 시장 규모가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봇의 괴력은 SF에 머물지 않고 이미 우리 현실에서 산업과 생활의 한 축을 차지한 지 오래고, 세계 각국은 로봇에서 미래 산업의 성장 동력을 찾고 있다. 지금 구글에서도 전 세계 9개의 가장 뛰어난 로봇 기업을 갖다가 인수를 했습니다. 애플뿐만 아니라 인텔의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에서 로봇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조 정도 좀 투자를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해가지고 7천만 달러를 갖다가 작년에 투입을 했고, 그리고 일본, 중국 말 것도 없습니다. 로봇의 힘으로 변해온 만큼 또 로봇을 통해 변해갈 우리의 미래. 우리의 로봇 산업은 어디만큼 와 있고 또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 지난 6월 서울 양재동에서 열린 시장 창출형 로봇 보급 사업 발표회. 지난 3년간 추진해온 로봇 보급 사업의 성과를 발표하고 로봇 수요 확산 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였다. 로봇과 교육 교재를 결합해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조그만한 스마트폰 연결형 로봇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 리모아이 006이라고 하는 제품이고, 현재 해병대에서 08년대부터 납품이 되어서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한서대 무인기학과에서 교육용으로도 사용하고 있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인명구조용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회장을 뒤로하고 정부기관, 연구소, 로봇업계 인사들이 모인 로봇 보급 사업 성과 발표회. 다소 딱딱한 주제의 이야기들이 이어질 것이란 선입견을 뒤집는 젊은이들이 등장한다. 로봇 산업과 아이돌 스타. 그 만남은 로봇이 얼마나 우리에게 친숙한 존재가 되어 있는지 대변하고 있었다. 로봇과 댄스 그룹이 한 무대에 서는 세상. 로봇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까지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이 로봇은 USA90이라는 로봇으로 주로 공연용 전문용 로봇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국의 아이들 콘서트에도 사용이 됐고요. 다른 나라에도 공연을 많이 성공적으로 진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로봇이라는 상상 속의 개념이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이런 로봇의 시대를 떠올릴 수 있었을까? 1920년대 체코의 극작가 카렐 차페크의 희곡 작품에서 처음 등장한 단어 로봇. 그 어원은 체코어로 노동을 의미하는 로보타에서 왔다고 한다. 노동자로서 인간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등장한 100년 전의 로봇. 하지만 사람들의 상상력은 로봇의 변신을 요구했고, 희곡에서 시작해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넘나들며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담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달리하며 이미 현실 세계에서 당당한 산업전사 역할을 해온 것도 이미 오래전이다. 독자 개발 모델을 만들고 수출이 시작되고 승용차 내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나던 1970년대 말 한국의 자동차 산업. 로봇이 우리 산업에 처음 등장한 무대였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로봇의 활용은 이미 알려져 있는 일. 하지만 이제 중소기업으로까지 로봇 보급은 확대되고 수많은 산업 현장, 다양한 영역에서 그 역할을 해내고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위치한 유성정밀. 이 회사에서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문짝, 트렁크, 범퍼 등 다양한 부품을 가공해 자동차 생산업체에 납품하고 있다.
최근 이 회사에는 큰 변화가 생겼다. 바로 로봇이 생산 라인에 등장한 것. 자동차 최종 조립 라인이 아닌 중소기업의 부품 생산 공정에 등장한 로봇. 로봇이 그만큼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 있음을 말해준다. 현재 작업하는 프레스 로봇 라인은 범퍼스테이 플레이트를 제작하는 공정으로서 플레이트는 자동차 범퍼를 차체 크러치 박스에 붙이는 기능을 가지는 플레이트입니다. 그동안 일일이 사람의 손에 의존해 프레스와 같은 고위험 작업을 진행해왔던 유성정밀. 유성정밀은 아직도 사람의 수작업에 의존하는 기존 생산 라인이 함께 운영되고 있어 로봇의 역할이 더 도드라지게 비교된다. 대기업이 아닌 이 회사에 로봇 도입이 성사된 것은 중소기업 로봇 보급 사업의 일환이었다. 제조업 각 분야에 쓰이고 있는 산업용 로봇을 개발해온 한국기계연구원. 기계연구원에서는 그동안 전자산업 생산 라인에 투입된 양팔 로봇을 비롯해 대기업과의 협업은 물론 중소제조업용 로봇 시범 사업 추진단을 구성해서 주조와 금형 등 산업의 근간이 되는 이른바 뿌리 산업에도 로봇을 보급해왔다.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로봇 시스템을 뿌리 산업의 그 중소기업에 저희가 로봇 시스템을 공급을 하였고, 이를 통해서 그 로봇을 도입한 중소제조기업은 생산성 향상과 작업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봇 및 SI 기업은 중소제조용 로봇 분야의 그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올해 말까지 500억 정도의 관련 로봇 시스템의 신규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용 로봇 보급 사업은 로봇 생산업체는 물론 이 사업에 참여한 시스템 구축업체, 로봇을 도입한 중소제조업체 모두에게 새로운 활력을 제공했다.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서 저희 같은 로봇 SI 기업들은 국산 로봇 기술을 생산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소재 부품 산업의 원천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뿌리 기업들은 열악한 생산 환경에 로봇을 투입하면서 일단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할 수 있고 불량률이 감소됨으로써 부품 단가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로봇의 도입은 생산성의 향상과 불량률 감소라는 직접적인 결과는 물론 산재 예방이라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또한 품질 확보와 생산량 예측에 있어서도 사람의 작업과는 달리 정확한 계량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산 시스템 고도화의 필수 요건이 되어가고 있다. 로봇의 역할이 기대되는 또 다른 산업 현장은 바로 농축 산업 분야이다. 수없이 손이 가야 제대로 성장하고 하나의 상품으로 태어나는 농축산물들. 특히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농업 분야에선 로봇의 등장이 반가울 수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농업 현실을 들여다보면은 농촌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감소해 있고, 또 많은 젊은 층이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사실 60대가 젊은 어떤 청년회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농업 자체가 힘든 고역 작업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기피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로봇이라고 봅니다. 로봇이 도입된다면은 앞으로 이제 규모화라든가 또 수출 기반의 농업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되는 그런 분야가 바로 로봇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전통적 농업뿐 아니라 축산, 양계 분야에서도 로봇이 활약하고 있다. 일일이 사람 손을 거쳐 신선한 달걀을 분류하던 양계업계. 그 수고로움을 덜어줄 로봇을 선보였다. 바로 파강란 선별 로봇. 육안으로 확인되는 파손은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실금까지 가려내는 이 로봇은 미세한 진동을 가해 얻어지는 파동을 감지해서 금이 간 달걀을 골라내고 있다. 저희 파강란 선별 로봇을 도입했을 경우에는 크게 깨진 계란뿐만 아니라 작게 깨진 미세 실금이 간 계란도 선별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미세 실금을 선별해낸다는 게 중요한 이유는 그 미세 실금을 통해서
세균이 침투한다든지 아니면 오래 보관할 수 있을 경우에 금방 상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미세 실금을 구별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각난 선별 로봇은 물론 소에게 정해진 시간에 젖을 먹이는 포유 로봇, 생육 환경을 최적화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종묘 생산 로봇, 유독한 농약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방제 로봇까지. 농업 로봇은 인구 구조 변화와 맞물려 더 큰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크고 작은 공장은 물론 농업 분야에서까지 소리 없는 산업전사로 일하고 있는 로봇들. 그중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청소 로봇이다. 서울 가산 디지털 단지에 있는 한 로봇 기업 연구소. 집안 구조를 그대로 옮겨놓은 이곳. 부지런히 방안을 청소하고 있는 로봇에겐 장애물이 너무 많다. 국제적인 규격을 적용해서 저희가 실험을 하는 거고요. 이 규격은 이제 일반적인 주거 환경에 이제 적용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가구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천장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구조물들을. 로봇이 방안을 청소하며 겪는 다양한 상황을 구현해 놓은 이 실험실. 테이블의 다리는 물론 창틀, 조명 등 로봇의 공간인식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들이 모여있다. 청소 로봇의 작업 과정은 판단의 연속. 카펫 위로 올라가야 할지 문턱을 넘을지 로봇에게 지능이 필요한 이유다. 청소 로봇은 대표적인 서비스 로봇이자 지능형 로봇이다. 스스로 알아차리고 판단해야 할 것이 많은 지능형 로봇. 지능형 로봇의 개발 또한 많은 것을 알아가는 작업이라고 한다. 저희가 청소 로봇을 하다 보니까 정말 전 세계의 가옥 구조를 많이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그 나라의 가옥 환경에 따라서 로봇의 성능을 맞춰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카메라를 이용한 천장과 벽을 이용한 내비게이션 기능을 쓰고 있는데, 해외에는 이렇게 하얀 벽만 있는 그런 천장을 가진 집들이 많고, 또 유럽 쪽에 가면은 경사진 지붕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안방 지붕은 탄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유럽에 가면은 안방 지붕이 이렇게 경사진 지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잘못 판단하면은 방향을 굉장히 잘못 잡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 그거를 맞추느라고 아주 고생을 했지만은 덕분에 이제 세계 어느 환경에 가도 저희 로봇은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는데요. 청소 로봇을 만들기 시작한 지 10년. 그간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작년 대비 3배의 실적을 올리며 로봇 청소기 수출 1위를 달성한 유진 로봇. 25년 전 로봇 산업에 뛰어들어 각 분야의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을 생산하며 쌓아온 노하우가 청소 로봇이라는 새로운 상품에도 적용된 것이다. 로봇이라는 큰 틀 안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수많은 상품들. 외국인 연구원을 비롯해 유진 로봇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다. 제어, 통신, 기계, 소프트웨어, 컴퓨터. 전공은 다양하지만 로봇에 대한 열정은 한결같다. 교육용 로봇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좀 많이 바빠서 이제 주말에도 이제 계속 그 개발과 테스트를 하게 됐습니다. 뭐 사랑해 이러면 그 교육용 로봇이 뭐 저도 사랑해요 이러면서 얼굴도 빨개지고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은 결혼했지만 그때는 이제 노총각 저희 회사에 있는 많은 노총각 중에 이제 한 명으로서 내가 이런 걸 진짜 여자친구랑 해야 되는데 주말에 나와서 이제 로봇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유진 로봇의 제품 중엔 사람들에게 낯선 것이 있다. 연구용 로봇 거북이다. 연구용 로봇이란 무엇일까? 그 3D 센서로부터 영상을 캡처해서 와이파이를 통해서 여기 이제 태블릿으로 그 영상을 보내주고요. 간단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태블릿을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로운 이동은 물론 각종 부품, 모바일 디바이스와의 연결을 통한 확장성을 제공해 원하는 기능의 로봇 개발에 도움을 주는 연구용 로봇 거북이. 변신한 거북이가 카페에 등장했다. 주문을 위해 줄을 설 필요도
진동 호출기 소리에 달려갈 필요도 없는 카페. 긴 이야기 필요 없이 몇 번의 터치로 수많은 메뉴들 중에서 원하는 음료 주문이 정확히 완료되는 카페가 있다면? 뿐만 아니다. 음료의 서빙은 카페 직원이 아닌 로봇이 맡는다. 음료를 올려놓고 버튼만 누르면 어느 테이블로 가야 할지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서는 카페 로봇. 주문된 음료를 손님의 테이블까지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해 테이블이 있으면 피해가고 사람이 나타나면 조심스레 돌아서가는 똑똑한 녀석이다. 이제 손님이 오시게 되면은요, 각각 이제 테이블에마다 NFC라고 해서 조그만 태그가 있습니다. 그 태그를 이제 전화기를 가지고 태깅을 하게 되면은 그 전화기가 알아서 이제 그 카페에 있는 시스템에 접속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문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자동적으로 뜨게 됩니다. 그럼 손님은 이제 직접 이제 카운터에 가서 주문을 하는 게 아니라 전화기를 가지고 그냥 그 카페에 들어와서 태깅을 한 다음에 주문을 이제 선택을 해서 그 주문을 하게 되면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주문할 음료수랑 그 샌드위치를 받아서 이제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문에서 배달까지 앉은 자리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카페. 배달이 완료되면 손님은 버튼을 눌러 로봇의 임무 완수에 대한 사인을 마친다. 물론 손님만을 위한 시스템은 아니다. 로봇이 가격이 저렴하다면 알바생을 쓰니 로봇을 쓰면 인건비가 절감도 되면서 손님들이 로봇 보는 재미와 먹는 재미로 매출은 향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활 속으로 점점 다가서고 있는 서비스 로봇. 서비스 로봇 시장은 지능형 로봇이라는 똑똑한 로봇들이 그 활동 영역을 넓혀갈 가장 큰 무대이기도 하다. 지능형 로봇이 그 기능에 있어 발전을 거듭하며 더 복잡하고 더 섬세한 작업이 가능해졌고 그러한 분야까지 로봇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는 청소 로봇, 그리고 일부 교육용 로봇, 그리고 전시용 로봇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상용화가 돼서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산업용 로봇에 비해서는 규모가 좀 작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곧 우리가 생활에서 같이 쓰게 될 로봇은 노인 지원 로봇, 이거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이제 남녀가 같이 다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집안일을 돌봐줄 수 있는 거가 로봇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사 도우미라든지 또 육아 도우미라든지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로봇들에 대한 개발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제 기술과 가격이 어느 정도 맞으면은 곧 시장 규모도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서비스 로봇의 생산은 산업용 로봇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 하지만 지난 2010년을 기점으로 주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 로봇의 세계 시장 전망도 밝다. 국제로봇연맹 IFR은 2018년까지 서비스 로봇이 전 세계 로봇 시장의 85%를 점유할 것이란 예측을 내놓은 바 있고 시장 규모도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영화제와 만화 산업의 도시로 잘 알려진 경기도 부천. 부천은 로봇의 도시이기도 하다. 부천 테크노파크에 자리 잡은 로봇 산업 연구단지. 이곳은 로봇 관련 연구기관, 생산업체, 부품업체가 클러스터를 이루며 부천의 새로운 상징을 만들어가고 있다. 부천 로봇 산업 연구단지에 들어서면 우선 로봇 전시관 로봇파크와 마주치게 된다. 산업용 로봇과 그림을 그려주는 로봇까지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전시물들이 가득하다. 저희 토끼와 거북이 연극 로봇은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이제 꾸몄어요. 그래서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로봇을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고요. 총 16개의 관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처럼 뛰고 걷고 말하고 춤추는 등 어린이 친구들이 로봇을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할 수 있게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 로봇은 격투나 패션쇼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천 로봇파크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천시가 많은 산업 분야에서 로봇 산업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로봇 산업은 본질적으로 이제 제조업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그 제조업 위에 아주 그 높은 기술 개발, R&D가 필요로 하는 그런 산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부천 지역 같은 경우에 원래가 그 전기, 전자 이런 쪽에 제조업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 수도권에 있는 기술 개발 인력들을 많이 이쪽에 유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천이 로봇 산업을 육성하기에는 아주 그 특화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봇 기업과 연구기관 등 약 30여 개사가 밀집되어 있고 종업원 수 500여 명, 매출액은 1,300억 원대에 이르는 부천 로봇산업연구단지. 집적도가 높은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로봇 산업이 갖는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고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로봇 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융복합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기업이 자기만의 기술로는 절대 제품 만들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아주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단지에 있는 기업들은 부품부터 시작해서 제품까지 이런 것들을 전체 라인업을 같이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리적으로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한 건물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모여서 자연스럽게 토의하고 그 토의 결과가 곧바로 제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천 로보파크에 등장한 새로운 전시물. 물방울을 형상화해 아름다운 움직임을 연출하고 있다. 로봇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 전시물은 부천 로봇산업연구단지에 입주해 있는 한 부품업체의 작품이다. 로봇의 구성품인 모터와 그 모터를 제어하는 제어기 모듈, 그리고 그 선을 달아서 그 선을 인식하는 그 센서기 제어 스위치가 있고요. 그 제어기 리미트 스위치를 통해서 이 전시물을 위로 아래로 움직이는 프로그램을 해서 영상과 음향이 어우러져서 그 로봇의 제어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전시물이 되겠습니다. 로봇 완제품과 달리 겉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로봇 부품, 부품을 활용한 이 전시물로 눈에 보이는 부품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많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로봇. 부품 산업은 로봇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함께 가져야 할 중요한 축이기도 하다. 네, 저희는 사서 쓸 수 있으면 가능하면 사서 쓰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자체 개발하는 것이 훨씬 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로봇과 자동차는 어떤 제조하는 그 과정이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규모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자동차도 처음에는 자동차 회사가 부품을 다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부품 회사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부품 회사들한테 이제 개발을 의뢰해서 거기서 만들어서 납품하지 않습니까? 로봇도 그렇게 돼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광교 테크노밸리에 위치한 마이크로 인피니티. 이 회사는 움직이는 물체의 위치 제어와 관련된 각종 센서들을 만들며 국내외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회사다.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을 위한 부품은 물론 비행체의 제어를 위한 항법 센서도 만들고 있다. 평면 주행과 입체적 주행에 필요한 위치, 속도, 방향 등 다양한 요소들을 읽어내는 센서 부품 개발. 그 기술은 이제 로봇 산업에 연결되어 있다. 정확한 이동 경로와 주행 환경을 파악해야 하는 청소 로봇. 그 안에는 마이크로 인피니티의 부품들이 숨어 있다. 로봇 청소기 안에 들어있는 이제 저희 모듈이 항법 모듈이 각도 정보랑 각속도 정보 그리고 이제 가속도 정보까지 제공할 수 있는데요. 이런 그 항법 센서가 들어있지 않으면은 로봇 청소기가 계획적으로 주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 방이 있다면 그 방을 순차적으로 청소한 곳과 안 한 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랜덤한 방식으로 청소를 하게 되고요. 저희 같은 항법 센서가 이제 들어있는 이런 제품들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초기 그 로봇 시장은 미국의 이제 아이사가 대부분 그 독점했었는데요. 저희 같은 항법 센서들이 국내 로봇 업체들과 함께 연계해서 제품하면서 로봇 시장이 약간 이제 새로운 트렌드를 가져왔고 그럴 때 이제 많이 좀 자부심을 느끼고
보람을 좀 느꼈었습니다. 지금은 청소 로봇을 생산하는 수많은 업체들이 이 회사의 부품을 쓰고 있지만 시장이 커지기 전까지는 현재와는 사뭇 다른 상황이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그것을 개발하고 3년간 아무 데서 써주지 않았고 또 대기업에서 채택한 후에도 3년간은 매출이 너무 적어서 도움이 안 됐었습니다. 뭐 연간 한 1000대 정도 팔았죠. 근데 지금은 연간 한 수십만 대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항법 분야는 로봇 시장이 커지면서 반드시 필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급속하게 커지고 있고요. 로봇과 부품이 뗄 수 없는 관계이듯 로봇 산업과 로봇 부품 산업도 공존하고 있음을 마이크로 인피니티는 잘 보여주고 있다. 로봇에겐 센서뿐 아니라 원하는 대로 운동할 수 있게 하는 관절과 근육 역할의 부품도 필요하다. 액추에이터라 불리는 이 작은 부품에는 관절, 근육은 물론 신경 역할까지 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다. 이 로봇 전용 액추에이터를 개발한 로보티즈는 자사 개발 부품을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다. 똘망이라는 이름의 이 로봇은 다르파 로보틱스 챌린지에서 그 기량을 10분 발휘하며 1차 예선을 통과하고 내년 결선을 준비하고 있다. 다르파 로보틱스 챌린지는 사실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계기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을 때 로봇이 그렇게 많은 도움을 주지 못했거든요. 결국엔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그 원전 사태를 해결하고 나왔습니다. 그분들은 방사능 피폭이 됐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로봇이 가서 해결을 하고 나오자라는 취지로 그럼 로봇 기술을 어떻게 하면 진보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제일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경쟁을 해서 기술을 진보시키자 뭐 이런 취지로 대회를 만들었습니다. 평탄치 않은 길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고 계단을 오르며 유독가스가 노출되는 현장에서 밸브를 잠그는 일. 똘망은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하는 것은 물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고 있다. 똘망이 더 사람다워질 수 있게 하는 일에 매달리고 있는 로보티즈 한재건 연구원은 로봇 연구를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꼽았다. 제 버릇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하도 로봇을 하다 보니까 로봇에 대한 기술을 만들려면 사람을 관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저런 행동이 나오고 어떻게 하면 저런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봇에 적용하거든요. 로봇 개발이 일인 사람. 그에게 로봇은 일이 아니라 희망이고 꿈이었다고 한다. 전차, 장갑차 설계하고 뭐 이런 일을 하다가 어렸을 때부터 로봇이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던 도중에 내 진짜로 꿈을 찾아서 내 인생을 잘 살아봐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그냥 무작정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되게 좀 고생을 했죠. 그리고 나서 로보티즈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는 그런 행운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로봇이라는 꿈을 쫓는 사람이 이 회사에 한 명 더 있다. 바로 로보티즈를 책임지고 있는 김병수 대표. 대기업 근무 시절 회사 일과 무관하게 각종 로봇 대회에 참가하며 열정을 불태웠던 그는 30살이 되던 해 로보티즈를 창업한다. 학창 시절부터 그가 꿈꿔왔던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 대학 1학년 때 그 미로를 찾아가는 마이크로 마우스라는 로봇을 대회가 열리는 장소에 이제 참가를 해서 제가 이제 선수는 아니었고요. 이제 참관을 하면서 로봇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이런 게 정말 존재하는구나. 우리가 만화 속에서만 봤던 게 아니라 정말로 어떤 생명을 불어넣은 그런 기계가 존재하는 거라는 감명을 받았고요. 그때 뭐 감동이랄까요? 그 두근거림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이제 며칠 동안 그 생각만 하면서 로봇을 꿈꾸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창업과 동시에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김병수 대표. 이유는 브라질에서 열린 로봇 축구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다. 로봇 축구 대회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로봇을 통한 첨단 과학기술의 월드컵이기 때문이다. 1999년 창업 후 계속되어온 로봇 개발. 로보티즈는 특히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로봇들을 많이 생산해왔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제어를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에 앱을 실행을 해서 이렇게 로봇에 블루투스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선으로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는데 로보티즈의 기술력을 그대로 담아낸 수많은 로봇들. 현란한 동작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뿐 아니라 김 대표의 로봇에 대한 생각도 담겨 있다. 아이들에게만 꿈이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은 누구나 꿈을 갖고 살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게 이제 과거에 우리가 동화 속에서 봤었던 그 상상일 수도 있고 어떤 내가 바라는 비현실적이라도 꼭 해내고자 하는 어떤 의지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 로봇에서 이제 저한테는 이제 구현되는 것이 이제 제가 하나의 꿈이었고요. 특히 아이들이 재밌어하는 로봇을 꼭 좀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비슷한 로봇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로봇들은 영화 어벤져스에 나왔던 주요 캐릭터들을 저희가 이제 로봇으로 만든 건데요. 저희 회사에서 동아리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로봇을 만드는 그런 동아리에서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기존 로봇들과 달리 이제 영화 속 캐릭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누구나 알아볼 수 있고 그런 친숙함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엔터테인먼트화된 로봇으로 이제 공연을 만드는 그런 주요 사례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현란한 댄스를 그대로 소화해내는 제대로 된 휴머노이드 로봇. 이 회사 제품이 아니라 사내 동아리가 만든 로봇이라니 더욱 놀랍다. 저희 회사에 있는 모터를 가지고 이제 직접 설계를 하고 프로그래밍을 해서 이런 음악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로봇을 만든 거고요. 저희 동아리에서는 회계라든지 생산이라든지 로봇을 개발해 본 적 없는 같은 팀원들이 모여가지고 기초부터 시작해서 로봇을 전문가가 될 때까지 차근차근히 같이 참여해서 그렇게 여기까지 온 그런 작품들입니다. 로봇 개발직은 물론 경영, 생산 관련 직종까지 모여 만든 로봇 기업 안의 로봇 동아리. 동아리 이름은 가산 구리스. 그 뜻이 궁금해진다. 구리스가 모터에 들어가는 윤활제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산동에서 이제 로봇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봤을 때 약간 로봇을 하는 사람들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고 싶어서. 로봇을 만드는 회사 로보티즈. 일로서 만드는 로봇도 모자라 동아리 활동까지 로봇에 할애하는 이들의 생각은 무엇일까? 근데 원래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하면 피곤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2000년도부터 좋아했었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재밌더라고요. 다른 어떤 분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로봇 산업 종사자들의 재미있는 이야기. 로봇은 왜 매니아를 만들어낼까? 서울의 한 대학. 이곳엔 또 다른 모습의 로봇 매니아들이 로봇에 빠져있다. 이 학교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특기생들의 모임. 축구단, 농구단도 아닌 로봇 게임단이다. 입학 때부터 전원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로봇에 전념하며 국내외 로봇 대회에 참가해 화려한 수상 실적을 올리고 있다. 이 대회는 이제 ABU 로보콘이라고 이제 아시아 방송국 연합에서 주최를 하는 대회고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권 나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어떠한 미션을 가지고 그 미션을 이제 가장 먼저 수행하는 팀이 우승하게 되는 대회인데요. 일단 저희가 지금 이번 대회에서 이제 대회 컨셉이 부모와 자식에 관한 이제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놀이터를 배경으로 부모가 이제 자식에게 놀이기구를 이제 태워주는 그런 컨셉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큰 로봇이 이제 부모 로봇인데 큰 로봇은 이제 직접 조종을 하여서 자식 로봇을 여러 이제 놀이기구로 옮겨줍니다. 그러면 이제 자식 로봇은 그 각 놀이기구에 도착을 하게 되면 그 미션을 이제 그네를 타거나 시소를 타거나 이제 정글짐을 올라가거나 이렇게 미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각 미션을 가장 이제 먼저 수행하는 팀이 이제 승리하게 되는 그런 미션입니다.
복잡한 구조의 로봇 게임단 학생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해 미션 수행을 위한 작업을 이어간다. 저희 로봇 게임단이 크게 두 팀으로 나뉘는데요. 그 팀 안에서도 이제 하드웨어 설계를 맡고 있는 이제 학생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회로 부분 설계를 맡고 있는 학생이 있고, 또 펌웨어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이제 학생이 또 따로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팀원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작업을 해서 이제 로봇을 만드는 겁니다. 오는 8월로 다가온 국제대회 참가. 로봇과의 씨름이 이들의 일상이지만 국제대회이다 보니 여느 때와는 다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이 대회가 그 해외 대회라서 국내 대표로 나가는 거라서 좀 부담감이 많이 크거든요. 뭐 못 잘 때는 2-3시간 자고 거의 20시간 정도는 일하고 있습니다. 30명이 넘는 광운대학교 로봇게임단 로빗 소속 학생들. 어릴 때부터 로봇에 심취해 로봇에 대한 남다른 지식을 쌓아온 매니아들이지만 더 탄탄한 기초를 다지기 위해 전공도 로봇을 선택하고 있다. 광운대 로봇학부는 지난 2010년 국내 최초로 개설된 로봇 전문학부다. 정보제어공학 등 관련 학과를 모태로 탄생한 로봇학부는 로봇이 요구하는 광범위한 지식을 집약적으로 제공하며 로봇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있다. 첨단 과학기술의 집합체인 로봇학부 학생들은 해야 할 공부도 많다고 한다. 기계적인 것과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게 합쳐지면은 이제 로봇이 되는 줄만 알고 왔는데, 이제는 와서 보니까 되게 많은 학문들이 섞여 있더라고요. 이제 회로도 그렇고, 그다음 역학이나 그다음 기본적인 코딩 이런 작업들이 합쳐져 있는데, 좀 다른 분야에 비해서 다른 분야도 물론 할 게 많겠지만 이제 좀 더 복합적인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계, 통신, 컴퓨터, 제어, 소프트웨어. 로봇과 관련된 기술적 지식의 범위는 정확히 한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하지만 기술적 융합뿐 아니라 로봇이 인간 그리고 사회와 어떻게 융합되어야 할지에 대한 더 큰 틀에서의 고민도 로봇학부 학생들에겐 중요하다. 이런 어떤 융합적 관점에서 이 커리큘럼을 디자인해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이 돼야지 학생들이 그냥 만들기만 할 줄 아는 그런 그냥 기능인에 해당하는 그런 게 아니고 행복한 개인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운대 로봇학부의 한 연구실. 휴머노이드 로봇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교육적인 목적은 물론 실용화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 그 교육용 플랫폼, 내지 기술 개발력 플랫폼으로서 그 휴머노이드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로봇이 이제 산업 현장에도 쉽게 적용이 가능하려고 하면 싼 부품, 그 다음에 납기가 빨리 될 수 있는 부품,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멈춰버린 로봇. 그럼 일단 관절 하나씩 한번 돌려볼게요. 원인을 찾는 게 만만치 않다. 지금 보니까 이 배선이 여기에 끊어져 있네요. 지금 배선이 지금 아무래도 망가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 좀 땜질 좀 다시 해볼래? 네. 그래서 지금 배선을 지금 다시 하나 지금 저 친구가 만들고 있고요. 지금 나머지 다른 문제가 없는지 지금 저희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모터 드라이버 저희 2-in-1이잖아요. 그래서 4개 사용하는데 그 하나만 해볼까요? 하나만 해가지고 해볼까요? 우리 이 모터 드라이버 하나 빼고 이렇게 해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 다 된 거죠. 퍼즐을 맞춰가듯 로봇을 살려내기 위한 수술과도 같은 작업이 이어진다. 그래? 이렇게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척추신경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여기 이 안쪽에 이제 케이블이 관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쪽은 이제 꺼내기가 힘들어서 이제 이쪽에 있는 케이블이 망가지는 경우에는 이제 전체 다 드러내야 돼서 이 친구 말대로 이제 1시간 동안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작업하는 거라서 허리가 장난 아니에요. 엄청 아파. 머리도 아프지만 허리도 아파야 하는 로봇과의 씨름. 하지만 로봇과의 씨름은 졸업 후에도 계속될 것 같다. 취업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다 대기업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뭐 남들하고 다르다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걸 좀 하는 기업으로,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경력을 좀 쌓고 싶어요. 로봇에 대한 열정과 전문 지식, 로봇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적 인프라는 어느 나라 못지않게 잘 갖춰져 있는 것이 우리의 다행스러운 현실이다. 탄탄한 기반의 IT 산업과 통신 네트워크, 미래 로봇을 떠받쳐줄 환경도 나쁘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 로봇 산업의 미래를 위해 더 필요한 고민들은 무엇일까? 기술 융합이 있어야 되고요. 기술 융합은 로봇을 만드는 겁니다. 기술의 어떤 다양한 다학제적인 어떤 융합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업을 디자인하고 작업과 로봇의 어떤 융합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그것을 사용할 인간의 역할과 로봇의 역할이 항상 같이 가는 거거든요. 인간을 배제한 로봇은 없습니다. 인간의 역할과 사람의 역할과 같이 하는 그 어떤 인간과 로봇의 어떤 공존 문제에 해당하는 융합이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고 하는 게 모든 이런 어려운 것들이 새로운 사회 체계를 요구합니다. 사회적인 패러다임 변화, 그걸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한국 사회가 준비해야만이 전 세계 시장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문화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한국 사회도 그리고 우리 산업도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봄 영국의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로봇 특집을 통해 미래에서 온 이민자라는 표현을 썼다. 미래에서 온 이민자. 로봇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하고 풀어내기도 한다. 그리고 로봇의 절대적 영향권에서 살아온 지 오래다. 70년대, 80년대처럼 생산을 했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싸게 스마트폰을 산다든지 테레비를 산다든지 하는 게 불가능하겠죠. 그냥 로봇을 이용해서 1년 365일 24시간 계속 생산을 해내는 굉장히 지금 제품 요구하는 정밀도를 맞춰주는 것도 로봇이고요. 그러니까 로봇 기술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품질 좋고 싼 첨단 제품을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로봇과 주고받은 많은 것들은 이미 우리의 삶을 바꿔놓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 변화에 대한 준비를 요구할 것이다. 펀드 매니저가 하는 일이 뭔가요?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 상황을 분석한 다음에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를 예상해서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컴퓨터나 로봇보다 더 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펀드 매니저들은 연봉이 엄청 높죠. 만약에 로봇으로 대체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큰 그런 직업들이죠. 그렇게 이제 예전에는 사람들의 지식, 많은 공부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직업들, 그런 직업들이 로봇으로 대체해 나갈 게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것이냐를 고민을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창작적이고 예술적인 직업들이 살아남고 더 발전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로봇 혁명이란 말이 쓰인 지 오래다. 로봇 혁명의 시대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 에너지 혁명이 아니라 로봇에 의해 펼쳐지는 신산업혁명. 로봇이 인간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로봇을 통해 물질 이상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시대로 가야 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한국이 로봇 강국이 되고 로봇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향상 그리고 그다음에 뭐 이런 감성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뭐 방향 제시 이런 부분들도 두 개의 축을 다 같이 해야만이 실질적으로 로봇 강국이 되고 로봇 주도국이 되고 로봇 일일 국가 최고 선진 국가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직 이런 부분까지는 외국에서 별로 고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좀 먼저 추진한다면 그것도 좀 재미난 어떤 시장을 열 수 있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제 로봇은 인간을 대신해 편리함을 주는 존재를 넘어 우리가 로봇에 의해 변화되는 시대를 예견하게 한다. 우리는 로봇에 대한 새로운 관점, 새로운 생각을 요구받기도 한다. 상상을 현실로 구현해내며 미래와 우리를 연결해온 로봇. 로봇 산업은 이제 더 빠른 발걸음으로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갈 것이다.